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주문하신 괴담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1LC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름 돋는 이야기는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이노, 렌, 후와 마주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희 주문하신 괴담이 18화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이노라는 존재는 정말로 사악하고 무서운 요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성이 군 복무 중 겪었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들으실 때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당시 신병이었던 김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는 강원도 최전방 수색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가 험악해서 무장공비 침투나 폭탄 테러, 암살 시도 같은 흉흉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의 부대는 인근 마을 주민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합니다. 깊은 원시림과 맞닿은 산기슭에서 무장공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숲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마치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폭탄 부품이나 장비들을 일부러 버리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냥꾼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즉시 군부대에 신고했던 겁니다. 첩보를 접수한 상급부대는 즉시 수색대 한 팀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팀에는 물론 민준 씨도 포함되어 있었죠. 민준 씨의 기억으로는 당시 6, 7명 정도가 함께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실제로 폭탄을 조립하는 데 쓰이는 부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부품들이 2개씩 짝을 이뤄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폭탄 부품뿐만 아니라 사용한 탄피와 탄창까지 숲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길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팀은 즉시 지휘 통제실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폭탄 부품과 탄피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발견됨. 진입로는 원시림임.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탄피가 떨어진 흔적을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공비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휘관은 민준 씨의 팀이 공비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즉시 지원 병력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색팀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공비들을 찾으러 숲에 들어갈 예정인데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숲에 들어가면 안 되네. 한두어 날 기다렸다가 가게. 지금은 산문이 닫히는 시기라 한번 들어가면 귀신에 홀려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당시만 해도 젊은 군인들이었던 수색팀원들은 아무도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이들이 함부로 숲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른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민준 씨의 팀장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임무입니다. 상부의 긴급 명령이라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이 아는 전직 사냥꾼이 한 명 있는데 산에 대해 잘 알고 주술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길잡이로 붙여주겠다며 아무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 산에서 이름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수색팀은 그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고 사냥꾼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냥꾼은 만약 저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바로 숲에서 빠져나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긴 엽총과 여러 장비를 챙겼습니다. 아마도 공비들이 숲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은 이틀 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모두들 그 테러를 저지른 공비들이 이 숲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냥꾼을 포함해 총 8명이 된 수색팀은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정말로 폭탄 부품과 탄피들이 일직선으로 숲속을 향해 떨어져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흔적을 남겨놨지? 마치 우리를 일부러 유인하는 것 같잖아. 하지만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비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가방이 열려 물건들을 흘렸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강원도의 원시림은 나무와 덤불이 빽빽해서 길을 헤쳐나가기가 무척 힘든 곳이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칼로 덩굴을 베어내며 나아가야 할 정도였죠. 숲으로 들어가는 내내 민준 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길잡이 사냥꾼이 그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 있나? 왜 자꾸 뒤를 돌아봐? 민준 씨는 아닙니다. 그냥 경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갔을까? 수색팀은 나무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은 숲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지휘 통제실에 무전을 시도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숲의 글이 깊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모두 당황했습니다. 지원 병력을 어떻게 요청하고 좌표는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핏자국을 따라 더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핏자국을 따라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결국 흔적의 끝에 다다랐지만 시신은커녕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이만 철수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도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나침반을 보며 길을 안내했지만 4시부터 걷기 시작해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오시가 되었는데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들, 이제 나무를 찾아 밤을 보낼 준비를 해야겠어.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걸세. 하지만 한 팀원이 반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나올 겁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숲의 귀신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을 듣게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 숲을 떠도는 귀신이 될 걸세. 수색팀원들은 사냥꾼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그는 산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기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가 길을 찾지 못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밤을 보낼 만한 튼튼한 나무 2그루를 찾아 나무 위에 임시 거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처 3개를 만들었는데 한 곳에 3명 정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원시림에서 야영할 때 바닥에서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땅에서 떨어진 높은 곳에 잠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사냥꾼은 주머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한 장을 꺼내 그들이 만든 거처가 있는 나무의 못으로 박았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민준 씨는 그 행동이 조금 의아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냥꾼 그리고 다른 팀원 한 명과 같은 거처를 쓰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원시림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나무잎이 빽빽해 낮에도 어두컴컴했던 숲은 밤이 되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 거처에 모여 앉아 가져온 전투 식량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 위에 거처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산문이 닫히는 날이야. 이런 날은 아무리 길을 표시해둬도 숲을 빠져나갈 수 없지.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말일세.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틀 밤을 보내야 해. 그 후에야 내가 산문을 여는 의식을 치를 수 있네. 그때까지는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게. 그리고 이런 날에는 절대 짐승을 사냥해서는 안 돼. 모두 그의 말을 명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던 새소리와 벌레 소리가 일순간에 뚝 그쳤습니다. 숲 전체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는 사냥꾼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엽총을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는 꽤 쌀쌀했는데도 말입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사냥꾼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어. 이미 왔어. 그러고는 모든 팀원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잘 들어. 오늘 밤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대답하거나 아는 척 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무엇을 보더라도 못 본 척 가만히 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거처에서 내려가면 안 돼. 절대로.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외침에 깜짝 놀랐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숲바닥에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사냥꾼의 경고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냥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엽총에 조용히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숲이 워낙 조용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 소리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처 바로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든 수행승으로 보이는 노승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남는 음식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소?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 씨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네, 스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가 음식을 챙겨 내려가려는 순간 사냥꾼이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사냥꾼은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스님, 불 좀 붙여주시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어 손이 불편하구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냥꾼은 엽총을 들어 스님을 겨눴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스님을 쏘시려고요? 하지만 사냥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스님에게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놈을 쏴버리겠다. 내 놈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스님의 모습이 잠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와 다른 팀원들의 눈에도 그 스님의 모습이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냥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스님의 그 눈빛이 너무나도 소름 끼쳤다고 회상했습니다. 민준 씨가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방금 그건 대체 뭐였습니까? 왜 스님에게 총을 겨누신 겁니까?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본 건 스님이 아니야. 사람으로 둔갑한 이노, 렌, 후, 일세. 사람들을 유인해서 잡아먹으려는 속셈이었지. 내가 쏘지 않은 건 저것이 산의 주인이 된 요물인지 아니면 사수를 부리는 인간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산문이 닫힌 날에는 함부로 살생을 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네. 그리고 사냥꾼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거처에서 내려오지 말게. 저놈은 분명히 다시 올 걸세.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그들은 숲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정해준 이틀이 지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지역을 수색하며 공비에 추가적인 단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은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해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날이 다시 저물고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맥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 팀원이
어젯밤 겪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들기 전 오른쪽 덤불 속에서 작은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 거대한 짐승의 시뻘건 두 눈이 자신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노일세,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눈이 붉은 것을 보니 사악한 주술을 익히다. 영혼이 타락한 인간이 틀림없어. 이미 사람 고기 맛을 봤으니 오늘 밤에는 반드시 우리를 덮치러 올 걸세. 오늘 밤 저놈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쏘게. 그리고 절대 거처에서 내려오지 말게. 모두들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전날 밤을 샌 사냥꾼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는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냥꾼의 경고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시 아래 좀 다녀올게. 도저히 못 참겠다. 동료가 말렸습니다. 야, 사냥꾼 아저씨가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민준 씨는 금방 갔다 올게. 정말 급해서 그래라고 말하며 사냥꾼의 엽총을 들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모닥불 근처에서 보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덤불 너머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가늘고 긴 몸매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깊은 밤에 왜 여자가 혼자 숲속을 헤매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사냥꾼의 모든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여자의 그림자는 점점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모닥불 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20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그에게서 불과 10m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동료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김민준, 너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동료의 외침에 민준 씨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몸을 낮춘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린 민준 씨는 들고 내려온 엽총을 호랑이에게 마구 쏘아댔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동료들도 일제히 호랑이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크앙! 호랑이는 숲이 떠나갈 듯한 괴성을 지르며 피를 흘린 채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호랑이를 쫓아가 확인 사살을 하려고 했지만 총소리에 잠에서 깬 사냥꾼이 소리쳤습니다. 쫓아가면 안 돼. 돌아와. 그러다 죽어.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둘러 나무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겪는 공포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속된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냥꾼은 간단한 의식을 치러 산문을 열고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세. 그놈은 복수하러 반드시 다시 올 걸세. 오늘 안으로 숲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해. 모두 서둘러 짐을 챙겨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처음과 같이 나침반을 따라 걸었을 뿐인데 불과 3시간 만에 익숙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숲에 들어올 때는 고작 1시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깊이 들어왔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지휘통제실에서 보낸 지원 병력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이틀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수색팀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팀원들은 그동안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모두에게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숲에 들어가기 전 경고를 했던 마을의 노인만이 그들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정말 운이 좋았구먼. 산문이 닫힌 날 그 숲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자네들이 찾던 그 무장공비들도 아마 그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을 걸세. 그 사건 이후 민준 씨는 몇 주 동안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사냥꾼이 스님에게 성냥갑을 던졌던 것은 그가 진짜 스님인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냥꾼의 말에 따르면 귀신이나 요물들은 인간이 피운 불을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마, 호모라고 부르기도 하죠. 만약 그 스님이 정말로 수행 중인 진짜 스님이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불을 붙이기를 거부했고 그것으로 그의 정체가 사악한 존재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인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공포를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숲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사람들을 홀리는 인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괴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